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동원 유한따증권의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그 미국 증시가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은 것 같아요. 미국 증시부터 좀 진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전후로 해서 시장이 제법 상승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또 일부 봉쇄 얘기도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경기가 좀 둔화가 될 거 아니냐, 뭐 더블 딥이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을 하시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의 어떤 갈등이 아직까지도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 조지아주 개표를 다시 했는데 결국은 번복은 없었고요. 똑같은 결과가 나왔고 바이든이 승리를 한 것으로 결정이 났고요. 그다음에 또 펜실베니아 관련해서 불복 소송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판사가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뒤엎을 수 있을 가능성은 많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시장은 좀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요소들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라든지 경기 둔화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원래 보통 시장이 11월 달, 12월 달, 1월 달은 상당히 좋은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또 대선 결과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유동성도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시장을 누르는 기간은 오래 가지는 못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정이 일어나면 이를 좋은 투자 기회로 삼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그 11월 달, 12월 달, 1월을 걸쳐서 원래는 그 미국 증시가 좋은 모습이다. 그만큼 그 특별한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11월 달은 땡스기빙이라든가, 그다음에 12월 달은 뭐 크리스마스라든가, 그리고 신년에는 제너리 이펙트라든가 이런 요인인데요. 올해는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매출 또 전체적으로 이제 연말 매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당히 숫자가 좋아야 될 텐데 지금 코로나19가 미국에서 하루 확진자 수 20만 명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 66만 명 정도 하루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인 소비가 안 일어날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지금 소비 숫자가 안 좋기는 한데 작년 지금 동기 대비해서 YOY로 증가하는 숫자를 보면 5%대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19가 지금 확연한데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는 결국은 이 온라인 매출 비중이 미국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작년 평균만 하더라도 한 16% 정도 되는 게 올해 연초 3월 달까지만 해도 27%까지 올라갔었고요. 아마 지금 다시 조사해 보면 절반이 넘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코로나19에 따른 어떤 이 매출 패턴의 변화가 확실하게 일어났고 또 지금 미국의 저축률을 한번 보시면 많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14%대란 말이죠. 민간 저축률이에요? 기업까지 포함한 총저축률? 민간 총저축률입니다. 지금 저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저축을 쓰지 않고 있는 거지 못 쓰는 거는 아니다. 안 쓰고 있는 거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땐 더블 딥으로 가기에는 너무 숫자들이 좋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너무 이 급격한 하락이나 변동성을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쉬어가는 장세 정도로 판단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렇게 손정이 그 미국에 관련해서 뭐 미국 주식 관련해서 콜옵션이라든가 이런 뭐 공매도 얘기가 올해는 또 유난히 그 많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내년도가 좀 안 열 것이다 해서 대거 매도하는 이 문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님 뭐 딱 생각해 보시면 이분은 투자자죠. 소프트뱅크도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 이 버진 펀드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의 뭐 대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분은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 위주의 투자가 굉장히 대표적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발언했던 내용을 보면 최근에 800억 달러를 현금화했다. 우리 원화로 88조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앞으로 두세 달 안에 재앙이 올 수도 있지 않냐. 아무도 모른다. 레이먼 브라더스가 과거 2007년도에 파산 한번 해가지고 큰 위기가 닥쳤는데 은행 하나의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지금 뭐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요건 좀 아쉬워요, 발언이. 네. 어떤 부분이 아쉽냐면은 은행을 분석을 하시면 그런 얘기를 못 하세요. 제가 은행권만 거의 25년 이상 분석을 했었고 네네. 베스트 애널리스트도 돼봤었는데 지금 현재 미국 은행권의 문제점은 네. 제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BIS 비율이라고 해서 자기 자본 네네네. 비율이 거의 15%대. 예. BIS 기준이 그리고 국제 기준은 한 11% 정도인데 네. 그보다 월등히 높군요. 그렇죠. 리먼 사태가 터졌을 때 한 8%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지금 2배 수준이란 말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 은행권의 위기는 있을 수가 없고요. 또 연체율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연체율이 전체 여신에 대한 연체율이 있고 또 그 안에서 기업 가계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정부는 뭐 빼고요. 예. 네. 근데 지금 뭐 기업 연체율도 2%대보다 낮은 수준. 심지어는 크레딧 카드, 예, 신용 쪽도 2%대밖에 안 나와요. 네, 연체율이.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화랑일 때하고 비슷한 숫자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 이 저소득층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재정으로서 커버를 해주고 있어서 연체율이 크게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은행권의 파산이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여기에 또 충당금을 굉장히 많이 쌓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는 것이지 네네.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튼튼하다. 즉 BIS 비율도 그렇고 충당금도 그렇고 그렇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위기가 있지는 않을 거다. 또 여기다가 이제 미 연준이 정말 거의 뭐 유동성을 퍼붓다시피 하잖아요. 네네. 네, 아시겠지만 지금 M1 증가율이 제가 지난주 숫자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요즘에 M1 증가율이 45%, 네. M2 증가율이 25%. 뭐 이런 숫자는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 망한다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손정희 회장님은 지금 좀 빠지길 바라는 그런 입장에서 발언을 한 거라고 생각하지 네네. 실질적으로 어떤 이 두세 달 안에 재앙이 올 가능성은 제가 계산하는 확률로는 한 3%도 안 된다. 반면에 그 워렌 버핏이라든가 이런 분은 그 본부장님 말씀대로 포스트 그 이렇게 코로나를 대비해서 사실 그 종목 교체를 네. 많이 원활히 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을 좀 총괄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포트폴리오 조정 부분은 네네네. 애플을 약간 매도를 했고요. 네네. 많이 매도를 한 건 아니고요. 네네. 그렇지만 최근에 제약주를 6조 3천억 정도 매수 원화로 네. 매수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또 그 전에도 보면은 이제 일본의 종합 상사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조 정도 매수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 전에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항공주를 매수했다가 매도하는 적극 매도를 하는 전략을 폈었고 또 은행주를 일정 부분 좀 매도를 하는 전략을 폈다가 네네. 또 최근에 또 다시 사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 이게 뭐냐면 포트폴리오 상의 이제 조정을 가지고 오는 건데 지금 철저하게 포트폴리오가 코로나19 이후의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포트폴리오 변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부분은 결국 항공주라든지 뭐 호텔이라든지 이런 언택트 산업에서는 좀 거리가 먼 쪽은 될 수 있으면 비중을 거의 없애다시피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이제 정상화가 되려면 당연히 백신이 나와야 되고 네네. 또 의료 쪽이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약주 중에서 뭐 FB, 머크, 브리스톨 마이스 스퀴브, 화이저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한 걸로 판단을 하고요. 보통 이런 종목들이 먼저 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고 네네. 여기에 따라서 또 내수 관련주들이 가는데 이에 관련된 부분이 뭐 종합상사든 뭐 인플레이션 관련주든 이런 쪽에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금씩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워런 버핏에서 포트폴리오를 보고 있으면 경기 회복에 대해서 뭐 확신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타이밍이 언제일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제가 판단에는 늦어도 내년 2, 4분기에는 확실하게 숫자가 돌아서는 모습. 왜냐하면 워낙 숫자가 올해 안 좋았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된다. 최근에 있어 이렇게 보면은 사실 그 전환점에서 그런지 그동안 이제 미국 주식에서 네. 한국 주식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시각을 좀 변동해달라. 네. 또 신흥국 통화를 좀 추천을 하는 그런 그것도 이제
이렇게 글로벌 그 인베스트 뱅크들이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한국 증시가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들이 좀 깨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큰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신흥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시는 타이밍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은행 미국을 다 팔고 신흥국으로 간다 이 전략은 그렇죠. 안 되고요. 일정 부분 신흥국 비중이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전체 포트의 한 21% 정도 되니까 좀 많이 가져가면 30% 정도 전체 포트에 계속 미국은 유지하시되 신흥국 쪽을 조금 이제 늘리는 그런 전략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이제 특히 지금 자금 유입 부분에 있어서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의 주식형 펀드의 자금 유입 속도나 규모가 역대 최고치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지난주에 제가 본 숫자는 거의 300억 달러, 400억 달러, 이런 식의 자금 유입입니다. 그래서 원화로 35조, 45조, 이런 숫자들이니까 일주일 단위로.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이제 이 주식 시장이 좋을 거다라는 거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좀 쉬고 있다라는 게 그만큼 유동성이 좋다라는 건 나중에 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달러가 약보합세를 계속 유지를 하니까 외국인 자본의 입장에서 또 특히 요즘에 반도체가 굉장히 핫하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한국 쪽으로 자금 유입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속도는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만약에 환율이 갑자기 반대로 가서 지금 1110원대에서 급격하게 또 1120원, 30원 이렇게 올라간다면 외국인들의 매수는 없어지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보면은 달러의 약보합세, 원화의 강보합세 추세가 앞으로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펀더멘탈을 보고 환율은 걱정하지 않고 계속 자금을 투입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핫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돌려보는 숫자로 한국의 앞으로 1년 동안의 이 매력도 상승 여력을 갖다 저희가 다 계산 항상 하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돌려보니까 코스피의 적정 가치가 2,899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의 적정 가치가 1,004가 나옵니다. 그러면 상당하네요. 지금 대비해서 적어도 두 자릿수 상승을 앞으로 11개월 동안 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서 이런 펀더멘탈이고 또 이런 환율 환경이라면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